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네. 저는 1949년 10월 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지금 현재 서일정 부인을 만나서 함께 사는 지 한 40여 년 이상 돼가며 사기막 성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, 그리고 이 무화과 이 은혜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목사 김희중 목사입니다. 네. 대전이 고향이신가요? 저희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시입니다. 그러면 괴산에는 언제 내려오셨나요? 괴산에 내려온 지는 거의 14년 차 이게 됐습니다. 네. 괴산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?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성도교회 우리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. 괴산에 내려와서 지금 14년 되셨다고요? 네. 어떠신가요? 살아오시니까. 괴산에 참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괴산에 내려와서 가장 좋았던 게 일단은,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데를 만났고, 두 번째 정보화 교육을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농업기술센터를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정보화 교육 받으면서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6년, 7년 동안 계속 매년 그 교육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은 그 교육을 받아야만이 일단 이곳, 귀촌 귀농에서 정착하려고 하면은 뭔가는 알아야 되는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 6년, 7년 동안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원예도 받고 양봉도 받고 유기농도 받고 여러 가지가 했는데,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유기농 그 기능사가 있었는데, 유기농 기능사 시험을 보는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것도 통과해서 유기농 기능사도 됐고, 특별히 이게 유기농 엑스포 할 때 제가 괴산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유기농에 대한 홍보 활동도 했었습니다. 지금 14년째 여기서 무화과 농사를 짓고 계신 건데. 14년 동안에 양봉도 한 10여 년 했고요. 무화과를 하게 된 동기는 괴산기술센터에서 원예 교육을 받으면서 보령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무화과 농장을 견학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 기회가 있어서 견학을 하는데, 외국인 학생들이 5명 정도가 와서 그 무화과 농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당신들 왜 여기 와 있나 했더니 자기는 노르웨이, 스웨덴, 덴마크 이런 데서 왔는데 이 기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법인데, 그 새로운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무화과 이 특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몇 개월, 6개월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왜 거기도 지중해니까 좋은 거 많은데 했더니 한국에서 재배 방법이 너무너무 좋아서 알도 굵고 맛도 있고 싱싱해서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무화과를 몇 상자를 사서 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 잘 합수셨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농장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구비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었는데, 그 이후로 이제 기회가 돼서 이 땅을 주셨어요.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팔아달라고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데, 제가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갑자기 와서 목사님이 이 땅을 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의 대출금을 안고 이걸 인수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무화과, 엄나무, 오가피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, 이 무화과는 처음에는 투자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투자라고 할 게 없잖아요. 지금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이제 내년 쓰니까 이제 금년부터는 투자가 좀 적게 되네요. 근데 무화과가 워낙 맛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괴산 로컬 푸드 센터에다 열매를 주었어요. 그런데 괴산 로컬 푸드의 그 책임자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, 괴산에서도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. 괴산에서는 무화과를 먹을 수가 없죠. 싱싱한 거. 괴산에서 나온 무화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급식도 한번 해보자고, 좀 양이 되면 달라고 그래서 일부 좀 해서 줬어요. 학교 급식도 이제 애들한테 좀 특별하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일부 했고, 그래서 금년에는, 금년에도
이제 많은 수확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, 작년에는 그래도 적이 없이 다 소진이 됐어요, 나온 게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귀농하실 분들에게 아,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. 제가 워낙 정보가 없어서 처음에 지인을 통해서 이 괴산 여기까지 왔지만, 와서 보니까, 처음에 와서는 땅 100평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, 또 나머지 150평을 더 추가해서 250평이 돼가지고, 거기다 양봉을 했는데, 지나고 보니까 집을 짓고 뭐 하다 보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아요. 저게 집을 짓다 보니까. 그러면 어떻게 세금이 많은가 해서 이제 군에 가서 물었더니, 군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은 세금을 전혀 없어. 면세야. 나는 세금이 50만, 60만 원이 나와. 이상하다. 왜 세금이 우리는 없고 그 선생님 없으니까 했더니, 자기는 귀촌 귀농을 하는데 농업 경영체라는 게 있어요. 농지원, 옛날로 말하면 농지원부라고. 어떻게 농지원부를 그는 받습니까? 물었더니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된다 이거예요. 그런 정보가 있었으면 저도 땅을 준비할 때 최소한도 300평 내지는 500평을 준비해서 300평 정도는 농지원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나머지는 한 50평 정도 뭐 집을 짓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집을 짓더라도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무작정 기촌에서 보니까 그런 세제 면에서 처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. 그래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땅을 매입을 할 때 좀 땅값은 저기 하더라도 한 500평이나 350평이나 360평이나 400평 정도를 구입을 하면 농지원부를 받아서 세금도 절세하고 농가주택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 오면 한 200평이나 250평 사가지고 집 짓고 또 텃밭 넣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와서 보면은 집을 짓고 나서 보면은 세금들이 좀 나오죠. 그런 부분이 좀 늦게서 제가 알아서 좀 하고 싶은 얘기였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남들이 하던 거 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이 농촌에 사신 분들은 거의 답습 상태에서 자기가 하던 거 그대로 하거든요. 근데 이 젊은 멤버들이나 기촌에 온 사람들, 요즘 세대들은 전부 IT 세대들이니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도 받고, 어떻게 하면 청년으로서 또는 일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준비를 세밀하게 해서 준비해서 지원도 받고, 자기 돈 가지고 절대 돈 벌 수는 없어요. 요즘에 청년 실업이라는 것들은 군에서나 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있고 아이템만 주면 얼마든지 시골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.